안녕하십니까. 환경TV 민혜창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신규 원전인 신고리 오륙호기 부지의 활성단층 여부가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조사 결과까지 부정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위험성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미 기자입니다. 경주 지진 이후 신규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 부지 안전성을 두고 산자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안일한 대응책을 비판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건설 허가를 받을 때는 양산활동단층에 대해서 내용을 기재를 안 하고 지금 원안위에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세계 원전이 있는 위치 중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장 다수기를 설치하고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지금 현재 지질학계에서도 그렇게 양산단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얼마든 홍태경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양산단층이 아니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아직 안 내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또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해당 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의견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며 한수원이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고리 5, 6호기 부지는 활성단층으로 알려져 있는 일광단층에서 1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게 지질학계에서는 활성단층을 일반적으로 제4기 단층으로 지칭을 해서 부르고 있었는데 정의를 따로 하지 않으니까 그게 원자력 안전법에서 말하는 미국 기준의 활동성 단층하고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국민안전처의 국가활성단층 종합대책과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 인근 단층은 4등급 활성단층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한수원의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는 두 기관의 활성단층 자료를 인용조차 않고 있어 위험성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가 수립한 종합대책의 전문 분과위원회 한수원 연구소 소속 위원이 2명이나 포함됐지만 한수원 보고서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와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한 연구위원이 절차에 참여하는 부분하고 신고리 오륙호기 허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나 워낙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서류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길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고. 한 달간 시간을 끌다 수정 권고 없이 원안 의결한 원안위와 4일 만에 보고서를 내놓은 한수원. 두 기관끼리 짜고 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대참사를 겪지 않으려면 활성단층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원점에서 출발하는 안전성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환경TV 박혜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13일 팔당댐 하류 800m 지점에서 폐선박 한 척을 인양했습니다. 이 폐선박은 지난 1972년 팔당댐 건설 당시 홍수로 침몰된 것으로 길이 6에서 7m, 폭 3m, 중량 5에서 7톤 정도로 추정되며 수심 3m 아래에 잠겨 있었습니다. 폐선박 인양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5일간 민간 잠수사 170여 명이 동원돼 팔당댐에서 강동대교까지 한강 약 13km 구간에서 수중과 수변 쓰레기 정화 작업도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미사대교 하류 2km 지점에서 1972년 홍수 때 침몰된 150톤 규모의 골재 채취 바지선 한 척도 인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해 내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130개 단지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를 통해 환경공단은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 규약을 마련해 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하고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자체적 층간소음 발생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단풍의 빛깔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단풍놀이가 어떨까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단풍 비견 10선을 선정했습니다. 박준영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오색 단풍이 한창입니다.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와 고운 빛깔을 뽐내는 단풍길을 따라 전국 국립공원은 벌써부터 등산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제 딱 단풍이 딱 피는 시기라 가지고 딱 진짜 이제 가을이 이제 섬찟섬찟 다가오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격적인 단풍 행렬에 앞서 전국 단풍길 10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비선대 코스는 완만한 탐방로를 따라 계곡과 어우러진 단풍을 감상할 수 있고, 속리산 국립공원 세조길 역시 계곡과 저수지를 접하고 있어 물에 비친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지리산 국립공원 단풍공원과 피하골 일대에서는 29일과 30일 단풍 축제가 예정돼 있고, 월악산 국립공원 만수계곡 무장의 탐방로는 노인이나 유아를 동반해도 충분히 가을 단풍을 즐기기 적합한 곳입니다. 단풍길 10선은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과 계곡길 중 단풍이 특히 아름답고 걷기 쉬운 길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달 말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월악산과 속리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달 말에는 내장산, 무등산 등 남쪽 지방까지 빨갛게 물들 예정입니다. 설악산과 치악산 등 강원 지역은 18일, 월악산과 속리산 등 중부지방은 26일, 내장산과 무등산 등 남부지방은 11월 6일쯤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단풍철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TV 박준영입니다. 윤현수 아나운서의 에코라이프입니다. 이렇게 가을 산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산악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행 계획에 앞서 안전장비는 잘 갖추고 있는지, 또 요즘 인기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에코라이프 윤현서입니다. 청명한 가을 10월, 등산하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지만 알록달록 단풍의 시선을 뺏겨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더 멋진 풍광을 찾아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다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가을철 산행을 위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의 3분의 1이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가을산은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유지를 위한 여벌의 옷과 등산 장비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땀 흡수가 잘 되는 속옷을 입고 보온을 위한 바람막이와 모자를 착용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먹을 것과 의류를 담는 배낭은 만일 넘어졌을 때 등과 허리를 보호하는 안전장비가 됩니다. 옷이나 모자를 배낭 밖에 메고 걷는 분들도 많은데요. 걷기에도 불편하고 나뭇가지 등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낭 안에 약간의 여유를 둬 바람막이나 모자 등을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샛길로 다니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가을에는 해가 짧아지는 만큼 하산에 걸리는 시간을 잘 따져 움직이는 것도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름다운 가을산에 도사리고 있는 산악사고의 위험. 안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즐거운 가을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코라이프 윤현서였습니다. 위클리 포커스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위성국제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제7차 환경위성국제 워크숍 및 제12차 전지구 관측위성위원회를 10일부터 5일간 서울연세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담수생물과 지역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생물자원 산업화연구회를 11일 발족하고 맞춤형 연구를 본격 추진합니다. 미생물자원 산업화 미래전략개발 국제심포지엄이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유용 담수 미생물자원 상용화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년 통합환경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전기, 증기 생산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최적 가용기법 기준서가 마련됐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등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 등에 관한 사항들이 수록됐습니다. 가을 소식과 함께 미세먼지도 다시 밀려오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시름 놓았던 정부가 내년 미세먼지 대책은 내놓는다고 했는데 올 가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TV 민혜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